예, 저는 금융기관에 30년 근무하고, 그리고 퇴직해가지고 회생회사에 한 3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은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40년 좀 넘었네요. 한 9년 됐나요? 8, 9년 됐죠. 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나이는 60대 후반입니다. 그야말로 전화 한 통 안 오는. 그리고 또 퇴직 전에 거래하던 거래선에서도 예를 들면, 관두시면 제가 한번 모실게요. 뭐, 그런, 립 서비스 전혀 안 지켜지고. 심지어 전심 먹자는 후배들도, 우리 은행 후배는 아니고, 같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꼭 전심 모시겠다고 전화하면 딴 데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근처 사무실 갔다가 마침 일 마치고, 여기 왔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거나, 뭐. 그래서 그거는 왜냐면 어차피 비즈니스 관계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 그 당시 업무적으로 친하게 지낸 거지,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분도 되게 바쁜데 굳이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소속감이 없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만드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 협동조합 설립에 참가하는 협동조합 설립이 뭐냐면, 그, 핫바가 뭐냐면 할아버지 아빠. 할아버지 없이 워낙 젊으니까, 액티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자를 가진 할아버지 아빠들이 모여서 유아교육협동조합을 만들라. 그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입에서 지원하고, 그거를 이제 방송국하고 조인해가지고, 100분 다큐멘터리 편집하는 그 프로젝트에, 그 참가를, 핫바를 뽑는다고 해서 지원해가지고, 6명이 뽑혔어요. 은퇴한 사람들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평생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자업을 가진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가 됐어요. 그런 교육, 협동조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자들을 가르치면서 또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구나. 그럼 내가 미래 희망도 보이네. 이런 생각으로 언론 지원했죠. 그리고 6명이 모여서, 그 해 3월달, 10월달까지 촬영을 했어요. 강행군에 했죠. 이게 6명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 기초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콘텐츠 만드는 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동화구연, 그다음 수배설가, 저 같은 건 유아 경제교육 강사 공부를 했고, 그렇게 다른 협동조합 다니면서 사례를 배우고, 저는 일본 오사카를 갔는데, 역시 협동조합이 힘하고, 그다음에 시니어가 일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아주 소중한 걸 배워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저희가 유아체험장도 이제 만들고, 전 섭외해가지고 유아들 불러다가 실습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준비를 끝내갔어요. 그리고 10월달에 촬영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방송도 되고, 근데 협동조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류 정리하고, 등록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촬영 끝나도. 협동조합 5명이 적어 있어야 되거든요. 3명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뭐야? 이 촬영 끝내놓고 그럼 처음 협동조합 하자고 모인 게 다, 각자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 생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아니, 그럼 협동조합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되죠. 전화도 안 되고. 그 3명이 뭐래요? 그러다가 또 한 분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 완전히 무산됐어요. 그래서 빼고 다른 분들은 다 다른 짭이 있었는데 전 직업이 없는 상태로 올인했어요. 협동조합이 정말 협동조합 올인할 사람들, 암만 협동조합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올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협동조합에 소용이 없구나. 빠져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분담금도 내야 되잖아요. 출자금도 내야 되고. 그런 걸 하기 싫었든지 아예 안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직장은 안 가지더라도 평생 일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그 순간에 또 무너진 거예요. 그때 그게 가장 두 번째로 더 쓰라리는 희망입니다. 그 취업을 이제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었냐면, 그 직장이란 소속이,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그 소속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이라는 게 아시지만, 스트레스가 상존하는 곳이잖아요. 힘들고. 그렇지만은, 내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리고 또 나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장소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안 되죠. 면접도 안 되고, 또 면접 가봐야, 또 이렇게 몇 마디 묻지도 안 하고 수고하셨다고 모실라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이런 문자나 보내고. 근데 어느 날 12월 달인가 그랬어요. 리조트예요. 리조트인데 힐링 리조트 같아요. 강원도 쪽에 있는 리조트에서 이제
그 고객 고충 처리 상담사, 시니어 고충 처리 상담사를 모집한다. 신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고 상담사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또 지원을 했죠. 했더니 이제 그거를 알선한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쪽에서 면접을 보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쪽 현장 가가지고 뭐 인성검사도 면접을 했는데, 그래 가만 보니까 업무가 콜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면접하는 과정에서 알았어요. 고객 고충 처리 상담은 없더라고, 실제 해보니까. 콜센터, 졸지 신입 콜센터 직원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적성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첫째, 고객 전화를 받고 객실 예약을 해줘야 돼요. 몇 호실, 몇 월 며칠. 그날은 금액이 얼마, 어른 한 사람 얼마, 애 한 사람 얼마, 1박 2일 얼마, 2박 3일. 이걸 계산해서 바로 해주면 그 고객이 결제하겠다면 카드 번호 받아서 바로 결제를 해줘야 영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서투르잖아요. 그걸 좀 계속 서투르고 이러다가 또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뭐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뭐 메일에다가 뭐 전체적으로 뭐 이런 실수했다고 공감. 그러니까 나하고 두 사람 들어갔는데 어렵게 합격은 됐는데 교대로 오전 근무 오후 근무했거든. 그러니까 이분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도 받고. 그리고 또 재택근무고 4대 보험 가입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뭐 돈은 얼마 안 받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직장 소속이 됐잖아요. 사원이 되라고, 사원. 수습 사원. 3개월 동안 수습 사원 하는데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그래서 제가 콜센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그게 적성에 맞는 분도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한 걸 다 그쪽에서 청취를 해요. 해가지고 그걸 지적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던 차에 또 휴가를 가야 될 일이. 근데 또 회사에서는 수술 기간 중에 휴가를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휴가란 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집안 일이 생기고 가야 돼요. 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같이 근무한 사람하고 이제 오전 오후 근무니까 당신이 하루 근무하고 내가 그 다음 주에 와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받고 왔는데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절차도 안 밟고 갔냐고 그 핑계 잡아서 쫓아내려고 했던 거. 그리고 좀 못한 거 가지고 또 그 알선에서 연락이 해가지고 이런 직원 보내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왔다가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벌써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수습 중단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참 내가 평생 일해오면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은 일을 시킬 때 휴일날도 명절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 통보 없이 그냥 배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휴일날 근무하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니까 그게 있도 없어. 그러나 설날 제사도 못 지내고 이거 그 교환 전화를 집에서 너무 황당하다. 그래서 그런 조건 이런 거 따지면 좀 저도 좀 억울하고 화나는 거 있지만 그래도 알겠다고 내가 뭐 내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막 휴가 간 것도 잘못이고 또 서투르게 일한 것도 잘못인데 사실은 또 제가 그 회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 매뉴얼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다 그쪽에서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전화만 잘 받으면 됐지 뭐 그래 쓸데없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적성이 어딘지 잘 알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에너지를 발휘하고 명예로울 수 있는 걸 아는 내가 얼마나 직장이 그리웠으면 그냥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 2달을 못 버틴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느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면 안 되겠다. 그럼 금방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직 지원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가진 내가 내담자한테는 자기 이해를 하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알면서도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갔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꼭 상담 일 하겠다고 그때 생각했어요.